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포토샵 교육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좀 먼저 안내를 드릴게요. 포토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림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대부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작업들을 다 포토샵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가능하고 사진을 편집하는 것도 가능하고 합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진을 수정해서 얼굴을 예쁘게 하는 모양을 좀 예쁘게 만드는 거 그런 것도 다 포토샵으로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시험에 관련된 내용을 집중으로 가르쳐 드릴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좀 먼저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따라서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앞에만 보시면 돼요. 제가 사진을 하나 열어볼게요. 이렇게 사진이 하나 보이죠? 지금 이 사진은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사진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엄청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보이시죠? 이게 지금 다 점으로 돼 있어요. 이 하나하나의 점을 픽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은 이 픽셀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을 픽셀로 표현을 해가지고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러스트는 벡터라고 해가지고 선하고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연속되어 있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포토샵에 비해서 뭐 용량 같은 게 줄어들고 뭐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요. 포토샵이라는 건 이렇게 점으로 이루어진 사진을 편집을 하는 거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를 막 이렇게 크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계단처럼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해상도가 높으면은 같은 면적 안에 점이 많이 있는 게 해상도가 높은 거고요. 같은 면적 안에 점 개수가 적으면은 이렇게 깨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해상도가 낮다고 얘기를 해요. 일단 여기까지 해상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 포토샵을 이제 할 때는 몇 가지 이제 메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쪽을 보시면 여기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고, 에디트, 이미지, 레이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다 설명하기가 시간이 많이 모자랄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시험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위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하나 궁금하신 분들은 포토샵 강좌도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책에도 안내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좀 따라오시면서 하나씩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하나의 파일을 한번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으로 딱 파일을 열면은 시작을 하려면 새로운 파일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림을 그리려면 먼저 도화지를 펼쳐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New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 이거는 제목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거는 스케치북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케치북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A4 사이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A4 사이즈는 밀리미터 단위로 이렇게 가로와 세로가 있고요. 여기 레졸루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해상도예요. 해상도는 기본으로 웹사이트에서 보는 거는 72가 디폴트 기본 값이에요. 그리고 인쇄용으로 쓸 때는 300이 기본값이에요. 저는 인쇄 일하잖아요. 그래서 300으로 맞춰놨는데 여러분은 72로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컬러 모드 보이시나요? 네. 컬러 모드는 이렇게 눌러보면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건 이 두 가지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RGB 컬러가 있고 CMYK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뭐 프린트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CMYK를 쓰면 돼요. 우리 프린터에 보면은 잉크가 있잖아요. 잉크가 몇 가지가 들어가죠? 4가지 들어가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검정색 그렇게 있죠. 이게 사실은 그 빨간색 잉크가 아니에요. 빨간색은 마젠타라는 핑크 색깔의 잉크고요. 노란색은 옐로우가 맞는데 파란색은 사이안이라고 해가지고 C로 시작해요. 그리고 K는 블랙이에요. 그래서 C는 사이안, M은 마젠타, Y는 옐로우, K가 블랙. 그래가지고 이렇게 4가지가 인쇄용 컬러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니터상으로 보는 거는
그 빛으로 혼합이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RGB 컬러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레드, 그린, 블루 있잖아요. 이게 바로 RGB 컬러예요. 우리는 인터넷으로 이제 화면상으로만 보는 파일을 만들 거니까 RGB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RGB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OK를 누르면 짠 하고 이렇게 아트보드 이 스케치북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스케치북의 이름이 아트보드예요. 이 영역 안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인쇄를 하거나 뭐 파일을 저장을 했을 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부분 없으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좀 이 포토샵 화면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이 부분은 메뉴바라고 하고요. 메뉴바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여기를 누르면은 파일에 관련된 많은 메뉴들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편집에 관련된 메뉴들이 있어요. 에디트 부분은 편집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미지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이미지 메뉴바에 들어있고요.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그리고 타이프는 글자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셀렉트라고 하는 건 선택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필터는 뭐 우리 사진 찍을 때 사진 어플 보시면은 막 필터 있잖아요. 뭐 뽀샤시하게 뭐 이런 거, 밝게 뭐 이런 거, 화사하게 뭐 이런 거 있죠. 포토샵에도 이런 필터 기능이 있어요. 이제 사진 어플에 비하면 훨씬 다양하죠. 네, 그런 기능이 있고 여기는 이제 화면에서 이제 보이는 뷰라는 기능이에요. 화면에서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거에 관련된 기능이 있고 윈도우는 화면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창들이 있는데 내가 좀 쉽게 보고 싶은 창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이고요. 이건 말 그대로 도움말이죠. 이거는 뭐 여기까지 메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툴바라는 부분이에요. 툴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구라고 얘기하죠. 한국말로 얘기하면 도구예요.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이미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이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에 단축키처럼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다룰 수 있다면 대부분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색연필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색연필 기능 같은 게 있고요. 또 뭐 싹둑싹둑 잘라서 오려서 붙여야 된다 그러면은 가위가 필요하잖아요. 가위 기능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기능들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컬러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컬러,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있는 컬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요. 이제 컬러를 이제 지정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제가 눌러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깔을 뽑아낼 수도 있고요. 바뀌었죠, 지금? 네. 여기 종이가 사각형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네. 하나는 앞에 있고 하나는 뒤에 있죠. 네. 이제 포토샵에서 색깔을 다룰 때는 배경색이 있고 전경색이 있거든요. 배경색은 밑에 깔리는 색깔이고 전경색은 앞에 튀어나와 있는 색깔이에요. 여기서는 빨간색이 전경색이고 뒤에 있는 색깔이 배경색이 되겠죠. 흰색.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이 전경색과 배경색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여기 요거 보이시죠? 요게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뭐죠? 역사, 뭐 과거, 뭐 이런 뜻이죠. 내가 작업했던 모든 내용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기본 값은 20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작업했던 모든 단계들이 20단계까지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설정을 통해서 뭐 2000개도 바꿀 수 있고 막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용량이 너무 커버리면 이게 컴퓨터가 느려지기 때문에 대충 한 200 정도로 하면은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정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운 부분 없으셨죠? 네. 네, 아유, 제가 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네요. 그러면 제가 일단 제일 기본적인 포토샵의 제일 기본적인 기능인 레이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요. 한 번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모든 그림이 한 장의 종이에 들어가잖아요. 그쵸? 한 장의 종이에 들어가는 건데, 포토샵 같은 경우는 한 장의 그림을 갖다가 그릴 때 여러 장의 필름을 겹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명한 필름을 갖다가 여러 장의
깔아놓고 각각의 필름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필름들을 다 겹쳐놨을 때 하나의 그림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창에서 보시면은 여기 레이어라는 창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레이어라고 써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 레이어라는 게 얇은 필름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레이어를 딱 봤을 때 여기 백그라운드 해가지고 눈 표시가 있고 사각형 모양이 있고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고 자물쇠 모양이 있어요.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하나씩 설명할게요. 자, 일단 이 레이어라는 것은 한 장의 필름이에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제일 처음에 주어지는 기본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자물쇠는 기본 레이어이기 때문에 잠겨 있어요. 얘는 지금 제가 뭐 자르거나 뭐 색깔을 칠하거나 이렇게 수정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잠겨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짠 하고 아이고 클릭이 한 번 더 되버렸네요. 자, 요 자물쇠 표시가 없어졌죠? 이거는 제가 수정을 할 수 있게 된 상태예요. 레이어 0이 됐죠? 자, 요 레이어는 이름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클릭을 하면은 레이어 0이라고 돼 있죠? 저는 한글이 좋아요. 한글로 바꿔볼게요. 배경 해가지고 엔터를 딱 치면 얘는 배경 레이어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이어를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레이어에다가 한번 색깔을 한번 칠해볼게요. 색깔을 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기본적인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 페인트 툴이라고 있어요. 이거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페인트 툴을 가지고 저는 여기다가 빨간색을 한번 칠해볼게요. 자, 지금 전경색이 빨간색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경색으로 색깔이 칠해집니다. 짠! 와, 빨간색이 됐어요. 자, 파란색을 한번 바꿔볼게요. 파란색 짠!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자,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초록색 짠!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전경색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나 이 초록색도 마음에 드는데 다른 색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지금 컴퓨터 보지 마시고 제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여기 레이어 창에 보시면은 레이어 창에 내려가 버렸네요. 다시 한번. 자, 레이어 창에 보시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 부분 말고 밑에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중에서 맨 우측에 있는 거는 레이어를 지워버리는 쓰레기통, 레이어 삭제예요. 그 바로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반 접힌 종이 모양 있잖아요. 요거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기능이에요.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짜잔! 여기 레이어 1이라고 생긴 거 보이시죠? 레이어 하나가 새로 생겼어요. 여기다가 저는 주황색을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지금 요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황색을 딱 초록색이 없어졌죠? 주황색만 나타났죠? 자, 그러면은 저는 지금 초록색이 종이 위에다가 주황색 필름을 하나 덮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초록색은 그럼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대로 있어요. 그냥 밑에 깔려있을 뿐이에요. 요거를 눈을 끄면은 밑에 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요거는 얘를 잠깐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쓰이는 기능입니다. 자, 새로운 레이어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짠! 또 하나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빨간색을 칠하려고 하는데요. 자, 빨간색을 칠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독특하게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는 여기 네모 모양만큼만 색깔을 칠해보고 싶어요. 이게 바로 선택 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선택 툴은 내가 지정한 만큼만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네모 모양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고요. 얘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동그라미 모양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동그라미 모양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만 색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그라미에만 색이 딱 칠해질 거예요. 짠! 와! 동그라미에만 색깔이 칠해졌네요. 여기 뿌옇게 됐죠?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패더 값이라 그래가지고 뿌옇게 만드는 기능이 또 있어요. 우리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어라는 기능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얘는 각각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한 레이어에다가 다 합쳐서 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초록색을 한번 딱 부어봤어요.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동그라미를 그려서 빨간색을 한 레이어 안에다가 똑같이 색을 딱 칠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한 장에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제가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움직인다고 하면 한꺼번에 움직이게 돼요. 그쵸? 근데 만약에 아까 같은 경우였다면 얘랑 얘는 서로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애기 때문에 이 빨간색의 위치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가셨죠? 이게 바로 레이어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어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레이어라는 것은 종이를 갖다 여러 겹 겹쳐놓는 건데 투명한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배경이 있고요. 그 위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 동그라미는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랑 얘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 장의 레이어에다가 똑같이 합쳐놨으면 얘는 한 개로 통째로 이제 합쳐져 있는 종이기 때문에 종이 한 장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네. 네, 레이어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지금 기초 설명은 빨리빨리 하는 중이에요.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툴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레이어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했던 게 요거 같은 경우인데요. 이 곰돌이는 지금 전체 곰돌이가 각각의 레이어가 다 따로따로 설정이 되어 있는 곰돌이가 있고요. 하나로 합쳐져 있는 곰돌이가 있어요. 이 지금 백그라운드에 있는 곰돌이는요. 전부 다 통째로 합쳐져 있는 곰돌이에요. 얘는 지금 눈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 위치를 수정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근데 이게 다 만약에 다 떨어져 있는 곰돌이라면 이 코만 선택을 해가지고요. 코 위치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건지 대충 이해 가셨죠? 네. 예, 이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만들어보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실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이번에는 선택 툴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 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쪽에 있는 게 다 선택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랑 요거 세 개를 갖다가 크게 선택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는 내가 지정한 모양처럼 선택해주는 기능이에요. 얘는 마퀴 툴이라고 해요. 마퀴 툴이라고 하는데요. 마퀴 툴은 내가 지정한 모양대로 선택할 수 있는 툴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사각형 마퀴 툴이 있고요. 원형 마퀴 툴이 있고요. 한 줄을 통째로 선택해주는 마퀴 툴이 있고요. 가로 방향이 있고 세로 방향이 있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림을 한번 띄워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퀴툴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 그림이 있어요. 저희가 카페에 들어가면은 1주차 자료 안에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마퀴툴 스퀘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있거든요. 얘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열었어요. 자, 저는 지금 요 안에 있는 요 등잔 부분만 선택해 보려고 해요. 무슨 모양이죠? 네모. 그러면은 어떤 마퀴툴을 선택하면 될까요? 네모. 그렇죠. 너무 잘하네요. 자, 이거는 요 마퀴툴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요 마퀴툴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런 모양이 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양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요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네모 모양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끌고 딱 하면은
제가 원하는 모양이 선택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요거는 이동툴이에요. 이동툴. 이동툴을 가지고 요쪽을 쓱 가지고 오면 와, 종이를 오려낸 것처럼 이렇게 잘라졌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택 툴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다른 모양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벽을 뚫고 싶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을 해가지고 슥 잘라서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마퀴툴이에요. 내가 선택한 영역만큼만 잘라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그럼 원형 마퀴툴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자, 원형 마퀴툴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열어서 와, 요거 딱 봐도 무슨 모양이에요? 와, 동그란. 어떤 마퀴툴을 사용해야 될까요? 동그라미요. 그렇죠. 아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원형 마퀴툴을 대충 모양을 잡아서 이렇게 잡았어요. 얘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옮기려면 이동 툴로 바꿔서 내가 선택한 모양을 이동을 하겠다는 뜻이죠. 이동을 해서 슉 하고 가지고 오면 와, 이동이 됐네요. 근데 여기 지금 패더 값이 들어가 있네요. 아, 패더 값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뿌옇게 만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 마퀴툴을 선택을 하면은요. 여기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일단 패더값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 패더라고 돼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네. 요게 뭐냐면 숫자가 높을수록 뿌얘지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뿌옇게 되는 게 싫어요. 그러면은 0으로 하면 돼요. 너무 잘하네요. 0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슉 하고 영역을 설정을 해서 자, 이동 툴로 바꿔서 이동을 하면 아까는 뿌였는데 지금은 뚝 떨어졌죠?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 차이를 아시겠죠? 이렇게 모양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패더 값이 한 25 정도 됐다, 15 정도 됐다.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볼게요. 자, 패더 값이 이 마퀴툴을 쓰기 전에 설정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그리기 전에, 마퀴툴을 사용하기 전에 패더 값을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짠 하고 원형을 그렸어요. 조금 삐뚤어졌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동 툴을 가지고 움직여 볼게요. 차이를 아시겠죠? 아까 패더 값이 0일 때는 똑 떨어졌는데 지금은 약간 뽀얗게 됐죠. 주변이 약간 자연스럽게 흐려졌어요. 이런 기능이 바로 패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시겠나요? 네. 자, 또 하나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이따 지금 하지 마시고 앞에 보셔야 돼요. 네, 지금은 하지 마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능 설명할 거예요. 자,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집합 배웠던 거 혹시 생각나세요? 네. 집합. 아니요. 기억 안 나요? 네. 원래 수능 보고 나면 다 기억 안 나죠. 맞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내가 그린 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그릴 때마다 새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사각형이 2개가 있는데 합쳐져 있는 모양 보이세요? 네. 요거는 내가 그린 거에서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예요. 네. 더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만큼을 그렸어요. 네. 그리고 요 합집합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만큼을 새로 그렸어요. 그러면은 이만큼이 더해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요게 아니라 요걸로 돼 있었다면 제가 여기다가 이 모양을 그리면 전에 있던 게 없어지고 새로운 게 나타나는 거죠. 네, 하나만 되는 거니까. 근데 합집합이라면 여기 전에 있던 거에 더해서 이만큼을 새로 더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건 뭘까요? 이거는 빼기예요. 빼기예요. 이거는 전에 있던 거에서 요만큼을 네. 빼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너무 잘해요. 그리고 겹치는 공간. 요거는 맞아요. 겹치는 데만 빼주는 거예요.
자, 그려볼게요. 짜잔. 겹치는 부분만 남았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사각형 두 개가 겹쳐있고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만 있죠. 네. 그래서 바로 여기 그 옛날 집합 때 교집합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겹쳐지는 부분만 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네 가지 기능을 잘 활용을 하면은 마키툴을 100%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키툴을 쓰고 나서 이 영역을 해제하고 싶으면은 마키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아무데나 클릭을 한번 하면 해제가 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D예요. 컨트롤 D예요. 뭐 이거는 이제 많이 쓰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가급적이면 많이 쓰는 거는 외워놓으시는 게 시험 보실 때 매우 유용할 겁니다. 컨트롤 D는 진짜 많이 쓰는 거니까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저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먹었다. 자, 마키툴에 대해서 한번 해봤어요. 마키툴은 선택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선택하는 툴이 또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네. 자, 선택하는 툴이 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좀 모양 특이한 애 하나 있어요. 얘 이름은 라쏘 툴이에요. 우리말로 하자면 올가미 툴이거든요. 올가미라고 돼 있는 거, 왜 밧줄 이렇게 왜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카우보이들이 이렇게 휙휙휙 던져가지고 샥 잡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올가미 툴이라고 하고요. 얘의 특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초 여기에서 자, 이런 모양을 하나 제가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판 부분을 제가 영역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근데 얘는 사각형이 아니죠. 네. 이거를 선택 툴로 잡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쵸? 네. 이거를 어떻게 잡으면 쉽냐면 이 라스토 툴을 사용하면 쉬워요. 얘를 딱 클릭을 하면은 자, 라스토 툴이 있고요. 폴리고널 라스토 툴이 있고요. 마그네틱 라스토 툴이 있어요. 이거는 기본이 라스토 툴을 이게 기본 올가미 툴이고요. 얘는 도형 라스토 툴이에요. 도형 라스토 툴이고 얘는 자석 라스토 툴인데 각각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도 선택 툴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이 집합 기능은 똑같아요. 패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 여기에서 사용하면 좋은 기능이 폴리고널 라스토 툴인데 일단 기본 라스토 툴 먼저 해볼게요.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드래그하면 그려지는 기능이에요. 자, 그려볼게요. 얘는 드래그를 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영역을 설정을 해서요. 처음 시작한 대로 갖고 오면 딱 제가 그린 만큼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에요. 이게 이제 모양이 막 울룩불룩하고 그러면 이 라스토 툴이 차라리 이용할 텐데 근데 문제는 지금 얘는 딱딱딱 직선이잖아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나 봐요. 이렇게 삐뚤삐뚤한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자, 일단 영역을 해제를 한번 해봅시다. 컨트롤 D를 하면 해제가 된다고 했었죠. 자, 이번에는 폴리고널, 이 도형 라스토를 한번 써볼게요. 얘는 드래그가 아니에요. 아까는 제가 라스토를 드래그를 해서 썼었는데 얘는 클릭 하면 돼요. 자, 시작점을 아무데나 그냥 꼭지점 하나를 딱 잡아요. 자, 얘를 쭉 끌고 와서 끝점 하나 클릭, 스틱, 클릭하고 이렇게 막 가지고 오면은 처음 시작할 때 근처에 가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요 라스트 쉿 여기 앞에 집중 좀 해주세요. 아래 이렇게 동그라미.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저기 화면 좀 봐주실래요? 자, 자기 모니터 보지 마시고요. 여기 보이세요? 지금 네. 보이시는 거 맞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조그만 거 생긴 거 보이세요? 네. 요 동그라미가 생겼을 때 클릭을 하면은 영역이 설정이 돼.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그려야겠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짠. 저 대충 일단 그려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라미가 딱 생겼을 때 한번 클릭을 하면은 영역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형 라스토 툴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원하는 영역을 쉽게 떼낼 수가 있겠죠? 하실 때는 좀 정교하게 따주세요.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대충 했는데, 네, 여러분은 좀 예쁘게 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형 라스트 사용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죠? 라스트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열었던 라스트입니다. 그 사진입니다. 여기서 이번에 저는 좀 신기한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면은 자석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얘는 뭐냐면요. 저기 화면 보고 계신 거 맞아요? 네, 좀 봐주세요. 마그네틱 라서트, 자석 라서트는요. 주변에 있는 거랑 색깔이 확연하게 다를 때 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손하고 배경하고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 라소트를 쓰면요. 손만 깔끔하게 따질 거예요. 보세요. 자, 자동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면요. 지가 알아서 선이 따져요. 이렇게 질질질질 가고 가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면은 내가 원하는 그 영역이 좀 모양이 이렇게 좀 삐뚤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따지죠. 신기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쭉 가지고 와서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까지 왔을 때 동그라미가 생기면 클릭!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부분이 설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근데요. 신기하긴 한데요. 시험 볼 때는 쓰지 마세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 시험 볼 때는요, 가급적이면 쓰지 마세요. 이거 수정하기 힘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중간에 멈추기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거 쓰느니 차라리 그냥 도형 라서트 쓰세요. 도형 라서트 쓰시는 게 훨씬 속편해요. 네. 이거 쓰시는 게 훨씬 속편해요. 얘가 훨씬 속편할 거예요. 그리고 얘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배울 건데, 요 펜툴 쓰는 게 훨씬 속편해요. 예,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할 텐데요. 네. 일단, 선택 툴까지는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렸어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쉬는 시간 때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